자, 심화이론과정 47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금융론 4절이었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4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다 이 부분은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설명드리지 아니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화이론 과정에서는 판서 통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교재 일감에서 반복학습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여름교재 396페이지예요. 396페이지 한 5절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다라는 건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다 어때 우리가 영어 적어서 리츠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리츠.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리얼 이스테이트. 다음 투자회사에서 인베스먼트 트러스트 이렇게 적어서 리츠 이렇게 표현돼서 지문에 리츠 나오면 어때? 아, 부동산 투자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요, 현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있습니다. 참,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한다면 부동산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다. 따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원칙이 되겠지요. 그래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이때 조달한 자금을 어때? 전문가가 운용하는 거죠. 전문가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 수익을 때 배당 형태로 분배해주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는 뮤추얼 펀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서 우리는 여러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자, 주식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에서 자금 조달 방식 중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분 금융 방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줬죠. 그래서 이제 유동화 상품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입돼 시행되는 부동산 유동화제도 여러 가지죠. 그중 대표되는 거 우리가 세 가지를 학습했어요. 자산 유동화제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부동산 투자회사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유동화 상품의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여기서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결국 고가의 부동산 상품을 어때? 소액화했다 할 수 있겠죠. 고가의 상품을 소액화했다. 소액화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 가지지 못해도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가질 만큼 어때? 지분을 갖는 셈이다 할 수 있겠죠.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주식 발행을 통해서 비표준화된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주었다. 그래서 유동화 상품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금을 조달했죠. 조달한 자금을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운영한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전문가가 운영한다. 따라서 이는 간접 투자 상품이 되겠다. 잘 기억하세요. 간접 투자 상품이 직접 투자 아니죠. 전문가 운영이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직접 운영한다. 그러면 직접 투자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는 얘기. 전문가가 운영한다.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다양한 무선에 나눠 투자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하겠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문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해 준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쓰겠죠. 배당에 따른
배당에 따른 이익을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또한 주식 가지고 있다가 주가 상승하면 주식 팔아버리고 어때? 매매 차익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당에 따른 이익뿐만이 아니라 매매 차익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원금의 손실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때야 돼요? 주식에 투자한 셈이잖아요. 그럼 주식에 투자한 셈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원금의 손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 우리 집은 두어 차례 이분도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원금의 손실은 발생치 않는다. 이러지만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한다. 결국 주식에 투자한 셈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했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도 얻을 수가 있다냐. 그렇지만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어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의의라든지 특징 살펴드렸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점, 다음은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런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한다면 부동산 투자법 이 법에 의한다면 부동산 투자의 유형에는 어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근데 먼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지금 투자회사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생각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모두가 어때? 모두가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관리는 저희는 영속성이 있어요. 위탁관리도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구조는 어때? 한시성이 있다는 거. 이때 여러분들이 영속적이다, 한시적이다, 이건 이런 생각을 하세요. 회사 설립해서 망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겠다. 이게 영속적인 거예요. 그러나 회사 설립해서 망하자도 일정 시점에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 이게 한시적이다. 사실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이 어때?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구조조정 완료가 되면 더 이상 회사에 졸릴 목적이 없다니 이때는 어때? 문 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구조조정은 한시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부 조직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내부 조직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산 운용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기. 즉, 자산 운용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겁니다. 반면 여기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이 둘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사실 부동산 투자법 여기 내면 부동산 투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겠습니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영역. 그럼 이 중에 실체가 있는 데서는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자기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이 둘은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름뿐이다. 흔히 우리가 실체가 없는 회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명목회사다라는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다. 명목회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은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둘 모두 다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때? 위탁해야 되겠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한다.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바로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사에 위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산관리에서는요. 자산관리에서는 이처럼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으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으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여기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주요 투자 대상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이에요. 주요 투자 대상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주요 투자 대상이 뭡니까? 기업의 구조 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이다.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용 부동산 이게 이제 주요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영속적이며 실체가 있는 부동산 태세는 어디입니까? 자기관리다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실체가 있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어디입니까? 자기관리다라는 겁니다. 다음 영속적이면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태세는 어디입니까? 위탁관리가 되겠지요. 다음 한시적이면서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태세는 어디입니까?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의 투자 운용 의무를 직접 수행한 것은 어디입니까? 자기관리가 되겠지요. 다음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자산의 투자 운용 의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부동산 태세 유형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396페이지 봅시다. 자, 396페이지 1번 챕터 부동산 퇴사의 의의 및 도입 배경이다. 소개되어 있죠? 옆에다가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양월 1번 부동산 퇴사의 의의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제가 기본 이론과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들 있죠?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 페이지 봅시다. 397페이지예요. 양월 2번 부동산 투자의 도입 배경이다. 이분도 제목 중심으로 읽어보셔도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98페이지 봅시다. 398페이지 양월 3번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다. 이 부분도 상단에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 내용 중심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에요.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1번부터는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참고하셔도 될 부분이에요. 박스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서 따른 투자에서의 유형이다 소개되는데 옆에다가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에 나면 투자에서의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양월 1번 자기관리, 양월 2번 위탁관리, 양월 3번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이분도 기본 이용해서 제가 밑줄 그어드렸죠.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단에 3번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현황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골의 1번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의 설립이 때 증가하는 추세란 이야기예요.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400페이지예요. 상단에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 박스에 9번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소개 나와 있지요. 박스에 맨 아래 칸 소개 한번 봅시다. 36, 52, 끝보세요. 169, 193. 어때? 이처럼 부동산 투자의 설립이 어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다. 이렇게만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박스 아래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위탁 관리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다. 자, 어때? 두 번째 칸을 봐보세요. 박스의 두 번째 칸 보시면 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다. 어때? 8, 13. 끝 봅시다. 131, 157. 이처럼 위탁 관리의 설립에 대해 크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치 일동에서 부동산 투자의 설립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구나. 특히 위탁 관리 설립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만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 투자 중에서
예, 기업 구조조정의 수가 자기 관리의 수보다 어때? 많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시 상단의 박스를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기 관리 맨 끝부분 보세요. 그 보시면 어때? 5개 회사죠. 기업 구조조정 몇 개입니까? 31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의 수가 어때? 자기 관리의 수보다 어때? 많다. 이렇게만 느끼시면 되는 거. 수치 중요한 게 아니랬죠? 이렇게 느끼시면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선 한번. 부동산 투자사 모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현행 부동산 투자사법 여기 한다면 상장 요건만 갖추면 즉시 상장토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 투자사가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몇몇 회사만 상장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상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사의 현황이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자, 다음 여름교재 4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사실 부동산 투자회사제도다 이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소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돼서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법 옆에다가는 별표 5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개 놓으시고 이제 주요 부분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괄의 1번 봅시다. 재정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상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이야기에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이 법이 어때? 제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이에요. 양고로 2번 용어의 정의입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과로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다. 이를 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를 어때? 법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돼서 자금을 조달한다. 조달한 자금을 전문가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해준 어때? 제 회사를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자 동남이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유형은 3가지가 있다. 이미 설명 다 드렸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이것은 자산 운용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디가 됩니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한다는 이야기 어디입니까? 위탁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을 주요 투자자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기업의 구조 조정용 기업의 구조 조정용 부동산을 때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산의 투자 운용할 때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한 회사다.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모두가 어때? 우리가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위탁관리는 일반적인 부동산이 주요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음은 기업 구조조정은 어때?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일 때 주요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편가로 2번입니다. 평론은 동남 1번 보세요.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공유수면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건축물이나 그 밖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한 사업 등을 이 법에서는 어때?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3번 봅시다. 자, 위탁관리 또는 기업 구조조정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부동산 퇴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어디가 됩니까? 자산관리회사다.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죠. 자,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로부터 어때?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양고로 3번 봅시다. 여름교재 양고 3번 시간 법인격입니다. 자, 동물 1번 부동산 퇴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우리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부동산 퇴사는 상법상 어때? 주식회사다라는 겁니다. 자, 동물 2번 부동산 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형을 제외하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어때? 부동산 퇴사법 여기에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 법을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퇴사법 여기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법상 주시니까 어느 법을 따라가니까 상법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퇴사는 유한회사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주식회사다. 자, 유한회사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뭡니까? 주식회사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원의 2번 다시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어느 법?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원 3번 부동산 퇴사는 그 상호의 부동산 퇴사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양골 4번 봅시다. 양골 4번은 설립 및 영업인가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번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부동산 퇴사의 설립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 흐름이에요. 이때가 부동산 퇴사의 설립이다라는 겁니다. 자, 설립은 발기 설립에 의하는 겁니다. 발기 설립에 의한다. 굉장히 설립 조건을 완화시켜줬죠. 그래서 자, 발기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발기 설립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상법상 주시니까 설립 시 어때? 설립 시에 자본금이 있어야겠죠. 처음 설립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설립 자본금을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어때? 출자하겠다는 이야기야. 이게 바로 뭔가 현물 출자가 되겠지요. 자, 현물 출자다라는 건데, 자, 설립 시는 현물자는 어때?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물자 설립은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지난 시험에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자, 자, 설립 시에 현물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현물자 설립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립 자본금이에요. 설립 자본은 회사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는 설립 자본금이 어때? 5억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억 이상이다. 그리고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형입니다. 이는 3억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립 이후에 영업 인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등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입니다. 등록 날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이 기간 동안 이 6개월이죠. 자, 이 6개월 이 기간 동안 자본금을 어때? 확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개월 이 기간을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본금 확충이 되겠죠. 자기 관리는 70억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위탁 관리 기구조는 어때?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것은 자본금 정도 우리 시험에 때 줄기차게 출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합시다. 먼저 설립 자본금입니다. 설립 자본금은 자기 관리는 어때? 5억 이상이 되겠지요. 위탁 관리 기구조 자, 3억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야기야. 경과하면 자기 관리는 70억 이상이 돼야 되겠고 위탁 관리 기업 구조는 50억 이상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관리의 최저 자본금은 얼마가 된 겁니까? 70억이 되겠죠. 위탁 관리 기업 구조의 최저 자본금 얼마입니까? 50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치 잘 가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줄기차게 출제된다 했죠? 그래서 정한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5치는 얼마입니까? 35라는 이야기야. 자, 5치는 35다 생각하시다. 다만 70억, 5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치는 35다. 다만 70억, 50억이다. 이렇게 해서 수치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교재 403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 시간 자 평고의 1번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퇴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설립은 발기 설립에 의한다 그랬지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퇴사는 현물 출자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자 설립 시에 현물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출자한 설립은 어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월 2번 설립 자본금입니다. 동일 1번 자기관리는 얼마 이상? 5억 원 이상이지요. 동일 2번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정의 설립 자본금은 어때? 3억 원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월 3번 봅시다. 동일 1번 보세요. 자기관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며칠입니까? 10일 이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자기관리는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에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 자기관리는 저희는 설립 등기일부터 며칠 내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편으로 4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퇴사가 업무를 하려면 부동산 퇴사의 종류별로 이때 종류별은 뭡니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정 같은 종류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업 인가를 받는다 표현해 드렸지요. 자, 편으로 5번 보세요. 5번 첫 번째로 봅시다. 영업 인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정 부동산 퇴사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겁니다. 처음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편가루 6번. 편가루 6번. 자, 첫 번째 보세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리고 그 아래 줄 보세요. 중간쯤에 이 6개월 뭐라 표현합니까?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즉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부동산 퇴사의 자본금은 어때? 동일 1번 자기관리는 얼마 이상? 70억 이상이 돼야 되겠지요. 동일 2번 위탁관리 및 기업구정 얼마 이상?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으로 8번 봅시다. 편으로 8번 시연.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위탁관리는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다 그랬지요.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자,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여기 봅시다. 자, 위탁관리 그리고 기업 구조형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은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 이분도 줄기차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위탁관리, 기업구정 이 둘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 보니까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다.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을 어때? 둘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동그라미 2번 기업 구조정 부동산 대하여도 어때? 일 준용한다. 똑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위탁관리, 기업구정 이 둘 모두가 마찬가지다.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니까 본점의 지점 자 설치할 수 없죠. 다음 이제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임은 둘 수 없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로 5번입니다. 양거로는 주식 발행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평가로 1번 주식 공모입니다. 자 이때 공모는 뭡니까? 공개 모집이다. 사실 부동산 때서는 이처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어때? 조달한다는 겁니다. 그럼 불특정 다수의 어때? 투자자로부터 자 주식 팔고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한다. 공개 모집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퇴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 다음 괄호 나와 있잖아요. 괄호는 중요성이 없습니다. 괄호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로 맨 끝 보세요. 괄호 끝난 부분 있죠? 그 다음 보세요. 까지는 발행한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죠.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퇴사는 이처럼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발행한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공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 퇴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
그리고 괄호는 여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줄 끝부분에 붙어 나와 있죠. 결국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부동산 퇴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이날부터죠. 이날부터 어떻습니까? 2년 이내예요. 자, 2년 이내에 발행한 총수의 30% 이상을 어때? 일반 청약에 제공한다. 공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퇴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입니다. 자, 이처럼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는 발행한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퇴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죠. 그렇죠?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년? 자, 2년 이내란 이야기예요. 자, 2년 이내에 발행한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세요. 중간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주식 공모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튼 주식 공모 관련 내용은 기업 구조조정 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라 2번 주식 분산입니다. 자, 이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보죠. 주주 1인이 너무 많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주식의 유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소유 한도를 설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름이 생각하세요. 자기관리, 위탁관리입니다. 그럼 자기관리, 위탁관리 이 둘은 자,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어때? 발행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50% 초과 소유가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보시면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는 돼 있죠. 지금 최저 자본금 준비가 이게 어때?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역시 괄호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내려와 보세요.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네 번째로 보시면 자, 부동산 퇴사가 발행한 주수의 50% 이게 뭡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점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제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해서 소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몇 프로입니까? 50% 초과 소유가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주식 분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처럼 50% 초과 소유가 금지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는 누구에 대해서입니까?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 여기에 대해서다라는 겁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자,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은 주주 1인이었대 100%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튼 50% 초과 소유 금지다. 이는 어디에 적용된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주식 공모형 규정이라든지 주식 분산 규정 이들이 어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고라 3번입니다. 3번 현물주자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퇴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자, 이처럼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이죠. 이걸 갖추기 전에는 현물자 반방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산 회사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설립 시에 현물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에서 현물자 설립은 할 수 없다 그랬죠? 없다. 그리고 이제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이처럼 최저 자본금 이걸 갖추기 전에는 현물자 반도마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결국 현물자는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자본금 이거 갖추게 되면 이제는 현물자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자본금 이걸 갖추기 전에는 현물자 반도마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은 현물투자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겠지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8페이지예요. 편거로 4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부동산 대산은 끝부분 상장 규정에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됐던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가 부동산 현황 여기 말씀드릴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처럼 법에는 상장 요건만 갖추면 즉시 상장도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현재 상장 요건을 갖춘 부동산 투자가 몇몇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장된 회사는 극히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상장되지 아니한 회사가 더 많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로 6번입니다. 양거로는 자산의 투자 운용이다 소개인데 편거로 1번입니다. 부동산 퇴사는 그 자산을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취득, 관리, 계량 및 처분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개발사업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임대차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2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기관리는 그 자산을 투자 운용할 때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게 하여 자산 운용 전문력을 상근으로 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기 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을 했어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 전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번 보세요. 기업번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몇 년입니까?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 관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 이분도 몇 차례 출제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 관리의 상근 자산 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맨 아래 부분 보시다.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자기 관리는 자산 운용 전문력을 다음 구분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영업 인가 시에는 3명 이상이지요. 다음 영업 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이때는 5명 이상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편거로 3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위탁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은 자산관리사에 위탁한 이미 우리 설명드렸어요. 위탁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해야 된다. 어디 위탁을 합니까? 자산관리사에 위탁한다. 이는 기업 구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위탁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은 자산관리사에 위탁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하여도 1중요하다. 똑같이 적용에 따라서 우리 설명했지만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둘 모두가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해야 되죠. 자산관리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4번 봅시다. 자산관리사의 인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산관리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기업보험세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님은 자산 운용 전문력 5명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된다.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때 수치도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영업 인가 받거나 등록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자본금 얼마 이상 됩니까? 70억 이상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영업 인가를 받을 당시입니다. 영업 인가를 받을 당시는 자산 운용 전문력 3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하면 영업 인가를 받는 것부터 6개월이면 5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렸죠? 결국은 자기 관리는 어때? 영업 인가를 받는 것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70억 이상이 돼야 되겠지요. 자산 운용 전문력 5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에서 이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 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자산 관리사는 어때? 자산 관리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어때? 자기 관리와 자산 관리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공통적인 수치는 어때? 70억 그리고 5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산관리사는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옵시다. 편가로 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관련 내용이 되겠는데,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부동산 퇴사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 자는 국토교통공사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국토교통공사원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반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등록을 해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자, 부동산 투자 자문사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다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본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자산의 투자 운용을 하는 주총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 제공이다. 님은 부동산 자산의 투자 운용을 하는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한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잖아요. 그럼 자문사니까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가로 6번이에요. 편가로 6번은 자,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부동산 투자자도 샀다 팔았다 자꾸 하면 투기의 온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건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법에서는 5년의 범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나와 있고, 다음 시행령에는 또 다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먼저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처분에는 제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사실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의 목적인데 1년 동안 처분 못하게 막아버리면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은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라는데, 기억번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1년이지요. 2번 국내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 역시 1년이다라는 겁니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법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처분사는 아닌가 이렇게 나와 있고, 대통령령이죠. 즉 시행령 여기에 의한다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은 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편거로 7번입니다. 편거로 7번은 자산의 구성이다 소개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런 사례 봅시다. 자, 보세요. 매분기별은 총 자산의 80% 요건이 있어요. 80% 이상을 반드시 부동산,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0% 이상은 매 분기별은 총 자산의 70%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자산의 구성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자기관리, 위탁관리 여기까지만 적용되는 겁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생각하시고, 기업 구조조정은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매 분기별 총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이 둘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이 주요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일 때 주요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80%, 70% 요건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업 구조는 70% 요건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퇴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는 매 분기별은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80%, 70% 요건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정한 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 자산의 70% 이상을 다음에 부동산을 구성해야 된다. 이때 다음에 부동산이 결국 뭡니까? 기업의
구조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80% 70% 적용되죠. 반면 기업구조용은 70% 요건만 적용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토대해서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주요 투자상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이 되겠지만 기업구조용은 주요 투자상이 뭡니까? 기업의 구조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곡 8번입니다. 편곡 8번. 자, 회계처리입니다. 자, 부동산 등 자산 운용을 하여 회계 처리할 때는 금융위원회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 이분도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출제가 안 됐으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입니다. 자, 네, 회계 처리 기준 따르는데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예요. 여기에 동안 크게 조심하세요. 이걸 어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말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심하세요.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죠? 네,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다. 어디입니까? 금융위원회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평가로 9번 배당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첫 번째 중간점 해당 연도 이익 배당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여기도 예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 신경 쓰지 마시고 원칙만 기억하자는 이야기요. 몇 프로 이상입니까? 90% 이상을 배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평가로 10번입니다. 자, 부동산 퇴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금으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퇴사는 금융위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과거에 우리 시험에 이런 표현이 또 한번 나왔죠. 부동산 퇴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퇴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차입, 사채 발행이 가능하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호로 8번입니다. 412페이지예요. 양호로 8번. 정보의 공시다. 소개인데 동그라미 1번. 영업 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 회사 또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의 자산 관리 예산 결국 어때? 영업 인가를 받은 자기 관리 지역, 영업 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 그리고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정의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 투자사의 투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까지 투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된다. 뭐 됩니까?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투자 보고서 이와 같은 것들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자기관리 그리고 자산 관리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지문 다시 보세요. 자, 영업 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또는 영업 인가를 받고 등록한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정이 뭡니까? 자산관리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 자기관리 그리고 자산관리회사가 되겠네요. 자, 이들은 투자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뭐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로 9번 봅시다. 감독 및 조사다 소개인데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2번 금융위원회. 자,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회는 감독 및 조사 권한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양호 10번. 합병 및 해산이다. 라는데 평으로 1번. 자, 부동산 퇴사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아니면 다른 사 합병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부동산 퇴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드렸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숙지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다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꾸 눈에 보시면서 익히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는 저희들이 기본 이론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5절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아마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은 우리 6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자, 프로젝트 금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